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32부 재판 시작합니다. 25고압 1613호 사건 진행하고요. 대웅분 나오셨고 지금 출석하신 변호인이 법무법인 에이스의 이현섭 변호사, 이현섭 정태원 변호사, 변호사님 또 남윤중 제네시스 남윤중 변호사님까지 이렇게 나오셨고, 일단은 검사님들도 다 나오셨고, 우선 오늘 지금 증인 오전에도 유사 사건 다른 관련 사건이 나와서 증인 신문 했었고요. 변호인도 아마 법정에 나오셔서 들었던 거 제가 확인을 했었는데, 일단 이어서 증인 신문부터 좀 빠르게 먼저 진행하고요. 그리고 나서 절차 관련된 부분 또 추가로 의견 나눌 거 나누고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저희 지난 기일 진행한 것 중에 특별한 의견 있으시면 지금 말씀하시죠. 없습니다. 특별한 건 없으시고요. 지난 기일에 저희 3월 9일, 2월 23일 날 신원식 여인영 증인에 대한 증인 신문 이루어졌었습니다. 예. 그리고 일단 요 건도 증인이 지금 경호처에 근무하시고 증인 신문 하는 거에 대해서는 승인이 나왔고요. 근데 다만 이제 본인 신원 노출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마스크 착용하고 기타 이제 스크린 설치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승인이 났기 때문에 일단 증인 출석하시기 전에 그 스크린 먼저 조금 채워 주시고요. 그리고 요건도 역시 동일하게 저희가 관련 법에 따라서 지금 이제 중계는 되고 있고요. 지금 특별히 경호처에서 비공개를 요청하신 건 아니라서 이렇게 스크린 친 상태에서 증인 신문 진행을 하고, 중계나 이런 것들은 뭐 필요한 부분, 뭐 인적 사항이나 이런 부분만 좀 뭐 비닉화나 비식벌 조치 취해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예, 증인 오전에 지금 동일하게 역시 이 사건 이제 지금 저희가 이제 1614번 다른 사건에 증언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오전에 안내 받으신 것처럼 본인 지금 이제 본인이나 본인 가족의 형사책임과 관련 있는 상황은 아니시라고 했기 때문에 선서하고 증언하셔야 되고, 증언하시다가 거짓말하시면 위증죄로 처벌받으십니다. 예, 일단 선서하시죠.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예, 자리에 앉으시고요. 제가 증인 신원 확인은 일단 신분증으로 확인을 했는데 뭐 특별히 증인 동일성이나 이런 부분 관련해서 이견 있으신 분은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 예. 그리고 증인 이제 증언하시는 내용 저희가 녹음명에서 녹음 녹취해서 증거로 쓰니까요. 오전처럼 요 마이크 적절히 사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예, 검사님 주신문 시작하시죠. 예. 오전과 마찬가지로 증인이라고 호칭하되 오후에는 경호처장님이 아니라 저기 앉아 계시는 국정원장님을 피고인이라고 호칭하고 여쭤보겠습니다. 예. 진정 성립부터 하고 오전 주신문을 본건 변호인들께서도 들으셨기 때문에 추가로 몇 개만 여쭤보고 필요시에는 오전 신문시 조서를 추가 증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진정 성립부터 하겠습니다. 증인 그 오전에도 보셨던 조서인데요. 이때 2025년 8월 8일 특검 사무실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는 거 확인하신 후에 이와 같이 서명 날인하셨던 거 맞나요? 그렇습니다. 예. 몇 가지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그 증인 2014년 12월 6일 16시경에 김 부장하고 김 본부장이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보고할 때 배석하셨다고 하셨죠. 예, 예. 그리고 그 보고 과정 중에 박종준 경호처장이 지금 국정원장님 피고인에게 전화하는 모습을 본 사실이 있습니까? 예. 박종준 경호처장이 피고인에게 어디에서 전화하던가요? 전화를 하시면서 주방 쪽으로 이동하신 걸로 기억합니다. 박종준 경호처장님이요. 예, 예. 그 주방이란 곳은 다른 사람들이 통화 내용을 들을 수는 없는 장소인가요? 분리돼 있기 때문에 네. 못 듣는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증인도 듣지 못하였나요? 통화 내용은? 그렇습니다. 증거 기록 3번 증거 기록에 순번 445번 증인에 대한 진술조서 11쪽 및 12쪽 제시하겠습니다. 그 증인 비화폰 통화 내역 지금 보시고 계시는 비화폰 통화 내역에 의하면 이와 같이 두 차례 비화폰 통화가 이루어졌어요. 그 박종준 경호처장하고 피고인하고요. 예. 한 번은 1분 45초, 그리고 두 번째는 45초간 통화가 이루어졌는데 1분 45초간 예. 증인이 언급하신 방금 말씀하신 피고인과 경호처장 사이의 통화가 이 통화인가요? 첫 번째 통화하시는 걸 제가 기억하는 걸로 기억납니다. 당시 이제 두 차례 비화폰 통화 내역에 의하면 16시 43분에 한 번 통화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49분
그 두 번째는 49분에 통화가 돼서 6분 사이에 통화 간격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건 무슨 왜 차이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세요? 특검 조사 받을 때 두 차례 통화한 걸 제가 확인을 했고 네. 그때 이제 저 조사 받을 때는 제 개인적인 추측으로 첫 네. 번째는 거기 대통령 폰하고 홍장원 차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으로 생각이 된다고 했고 첫 번째 통화가 네. 두 번째 통화는 그 처리 방안에 대해서 한 번 네. 더 확인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된다고 제 생각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본 거는 첫 번째 통화만 보신 것 같다는 말씀이세요? 기억나는 건 첫 번째 통화하시는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통화 내용은 듣지 못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통화 두 번 하신 걸로 일단 통화 내역은 확인되는데 그 사이에 박종준 경호처장이 다시 네. 김 부장과 김 본부장이 있는 자리로 돌아오는 모습은 못 보셨던 거예요? 제가 그 통화하시는 거 보고 그렇게 주방으로 가시는 걸 보고 예, 보고는 그 중간 기억은 제가 정확하게 나질 않아서 예, 중간 기억 그러면은 예. 나중에 김 본부장이 돌아와서 예, 뭐 얘기하는 거 예, 이렇게 생각하고. 안에서 진행이 이렇게 됐으니까 알고 있으라는 걸로 이야기할 때 그때만 정확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럼 당시 박종준 처장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피고인에게 전화했던 이유는 모르시겠네요. 예, 증인은. 그렇습니다. 예, 주신 분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검사님 그 진정성님 확인했던 증거 기록 3권의 445번 이 부분은 채택합니다. 자, 변호인 반대 신문하시죠. 네. 예, 저희가 오전에 그 박종종 피고인하고 이 사이에서도 그 증언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그 부분이 그 증인신문 조서가 저희 쪽에도 이제 증거로 제출되기 때문에 그 검사님의 주신문은 짧겠지만 저희가 반대 신문은 그런 것까지도 감안을 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좀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증인에 대해서 그 비화폰 뭐 기술적인 그 어떤 그런 의미나 그런 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대답을 하시고 모르면 모른다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기술적인 부분은. 우선 비화폰 기기 운영 일반에 대해서 제가 여쭤볼게요. 그 비화폰은 휴대전화 단말기에 시중 휴대폰과 동일한 유심 카드 외에 SD 카드라고 보안 카드라는 그 보안 칩을 꽂아서 사용자가 그 유시 그 보안 앱이라고 하는 응용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통신을 통해서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전화기를 말하는 거죠. 보안 칩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유심. 앱을 통해서 네. 전화 통화를 하거나 문자가 문자를 올 수 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네. 이양 물어보겠습니다. 따라서 비화폰 시스템은 크게 휴대전화 단말기가 있고 또 SD 카드, 그 보안 카드가 있고 또 운영 서버가 있고 키 관리 시스템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건 알고 있어요? 키 관리 시스템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모르고 세 가지는 알고 계신다. 3막 물어보겠습니다. 비화폰은 통신사의 통화 기록이 남지 않고 녹음, 도청 방지 기능을 위해서 국가정보원의 주도하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또 비화폰 서버 납품 관리 업체인 TI 스퀘어 등이 참여해서 개발되었고 정부에서는 경호처, 국방부, 대통령 비서실, 외교부, 과기부, 국가정보원 등 6개 부처가 사용하는데 각각 기관에 서버를 두고 운영 관리하고 있는데 그런 사실 알고 있습니까? 국정원 주도로 개발이 됐다는 거는 제가 알고 있고 그 서버가 그 당시에 뭐 따로 있는다든지 그런 부분은 제가 잘 인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항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기관끼리는 비화폰 UC앱 조직도 기능으로 연락이 가능하고 타 기관이라도 그 고유 아이디를 개별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연동해서 사용이 가능하죠. 그 부분은 잘 그 부분은 모르겠고 모르겠습니다. 예. 예, 뭐 언론에 노출됐을 때 설명하기로 그 아이디를 알면 이렇게 검색을 해서 연결이 될 수 있다. 그 그 정도는 정도는 제가 알고 알고 계시다. 있습니다.
나중에 그러면 아신 거네요. 예, 5항 물어보겠습니다. 비화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서버에 우선 사용자 계정이 등록돼야 하는데 이는 그 서버실 PC를 통해서 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인한 후에 비화폰 사용자의 직제명을 참고해서 계정명을 입력하고 또 보안 앱에 로그인할 수 있는 그 PSS 플러스 숫자 조합의 아이디와 또 해당 아이디 비밀번호를 설정을 해서 사용자로 이제 등록을 하고 그렇게 등록이 되어 있는 비화폰 사용자에게 그의 고유한 사용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넣어서 단말기를 교부하면 해당 사용자는 해당 단말기를 이용해서 필요할 때마다 보안 앱에 접속함으로써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기능을 이용하게 되는 거죠. 구체적인 그렇게 구체적인 모르신다. 모르고, 예. 예, 모르신다고 하면 돼요. 6항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화폰 사용자끼리 보안 앱에 접속해서 문자와 통화를 주고받을 때 수행된 기록은 각 해당 단말기와 서버에 남는데 서버에 남는 기간은 각 서버 저장 기간마다 다르고 서버 저장 기관마다 다르고 기관입니다가 아니라 관마다 다르고 경호처의 경우는 2일마다 자동 삭제되는 것으로 그렇게 설정되어 있다는데 그런 내용 알고 계십니까? 그게 이제 나중에 그 48시간 하고 그거는 예, 제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7항 각 서버 저장 기간은 2024년 12월 6일 기준으로 경호처는 2일로 이렇게 돼 있지만 국정원은 1개월, 군은 2년, 외교부는 1년, 과기부는 1년이었다는데 이런 내용도 알고 계십니까? 그 구체적으로는 그 당시에는 몰랐던 것 같고 잘 모르겠습니다. 예. 네, 홍장원 그 1차장의 비화폰 통화 내역 유출 등 그런 그 사고와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이 부분도 잘 모르신다고 하시면 돼요. 8항 물어보겠습니다. 홍장원은 2024년 12월 6일 국회 정보위에서 자신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22시 53분경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방첩사를 도와 한동훈 등 주요 정치인과 주요 인사를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그렇게 정보위에 가서 그 공개를 했는데 그런 사실 알고 있습니까? 국회에 가서 공개한 사실은 언론을 통해서 받고 보고 때 또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9항 이 과정에서 홍장원은 자신과 대통령의 통화 내역이 기록된 경호처 비화폰 화면을 야당 의원으로 하여금 사진 촬영하도록 해서 홍장원의 통화 내역이 촬영된 비화폰 화면이 2024년 12월 6일 13시 52분경 대통령 아이디, 그러니까 PS 그 숫자와 함께 언론에 의해서 공개되었는데 그런 사실도 알고 있습니까? 아이디가 공개된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한 국가정보원의 허모 씨는 2024년 12월 6일 15시 20분경에 경호처 소속의 유모 씨에게 보안 조치가 필요한지 확인해 보라고 했는데 그런 사실도 알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는 모르고 국정원에서 연락이 와서 그런 보안 사고로 조치를 필요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김 부장하고 김 본부장이 처장한테 보고를 하고 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경호처는 보고를 받고 비화폰 담당자 또 아까 부장 또 본부장 그런 실무자들이 논의를 해서 잘 들어보세요. 이를 보안 사고로 판단하고 더 이상의 보안 누출을 막으려면 홍장원 비화폰의 사용자 계정을 삭제해서 접속을 차단하고 대통령의 아이디 변경을 위해서 기존 아이디를 삭제하고 모듈 아이디를 초기화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논의 검토했는데 그런 사실 알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는 모릅니다. 12항 물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요거 여기 지금 저희가 앞 사건 그 경호처에서 그 증인 신문 허가 받을 때 네. 기본적으로 여기 지금 이름, 실문 언급하신 부분 있잖아요. 네. 그거는 그냥 김 부장, 예, 김 알겠습니다. 본부장 그렇게 하기로 네, 했기 그렇게 때문에 주의하겠습니다. 그거 조금 신경 쓰셔서 예, 좀 네. 질문해 주시죠. 12항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논의 및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김 부장 또 김 본부장
그 두 분이 경호처장 이제 박종준에게 보고하기 이르렀는데 당시 보고는 잘 들어보세요. 홍장원의 아이디는 보안사고 처리를 해야 하고 단말기 소재 파악이 안 되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보안사고 유출 방지하기 위해서 접속 차단을 해야 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저는 김대경 본부장에게 처장님과 국정원장이 통화를 했고 그리고 그때 홍장원 차장이 연락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보안 사고로 규정이 됐고 그리고 보안 처리를 하기로 협의가 됐다. 그렇게 알고 아니 있으라고 국정원장과 전화하기 전에 김대경 죄송합니다. 김 부장하고 김 본부장이 그 전에는 저는 논의 사항이 국정원 직원하고 어떻게 디테일하게 이루어졌는지는 전 그러니까 보고 사항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진지 모른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처장님께 보고한 내용 때 배석을 해서 제가 듣고 그 전에 이제 그 앞에 아니 지금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예, 그러니까 처장님께 보고를 와야 되는데 국정원에서 이렇게 연락이 와서 지금 보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보고 시간을 잡아줬고 그래서 보고 때 제가 기억나는 거는 대통령 그 아이디가 노출이 됐고 그래서 그 아이디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접속이 가능하니 보안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렇게만 제가 기억을 하고 있다고 앞에서도 말씀드렸고. 예. 예. 증인 지금 변호사님이 물어보신 게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기억하신 거 말씀하신 부분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지금 본인 기억에 명확하신 부분인데 예. 변호사님이 물어보신 거는 이제 그때 보고를 할 때 예. 김 부장과 김 본부장이 처장님한테 보고를 할 당시에 예. 혹시 그 홍장원의 아이디는 보안 사고 처리를 하고 예. 이미 이제 노출이 됐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 홍장원이 들고 있는 단말기 예. 그 부분의 소재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추가적인 보안 사고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예. 그 보안폰에 대한 접속을 차단해야 되겠다라는 취지의 논의를 예. 내지는 그 보고를 예. 김 부장이나 김 본부장이 경호처장님께 했는지 그 보고하는 자리에서 그 부분 혹시 본인 기억나시는 부분이 있으면 기억나시는 대로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본인이 이제 아까 대략적으로 기억하시는 부분보다 조금 더 상세하게 예. 변호사님이 구체화해서 물어보신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 홍장원 아이디는 보안 사고 처리하고 예. 그리고 그 당시 이제 보고를 할 때 그러니까 처장님이 국정원장하고 통화하기 전에 예. 내부적으로 보고를 하면서 예. 홍장원 단말기 소재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추가적인 유출 방지를 위해서 접속 차단을 해야 되겠다라는 취지의 보고가 그 김 부장, 김 본부장이 경호처장한테 한 사실이 있는지 그걸 지금 변호사님 좀 특정해서 물어보신 거거든요. 기억나시는 대로 저는 한번 기억이 답변하시죠. 그 부분은 잘 안 납니다. 예. 예. 14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V의 아이디가 노출이 되어 비화폰 사용자는 누구든지 그 V의 아이디를 등록해서 V에게 직접 전화를 할 수 있으니 V의 아이디는 교체가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이제 보고를 하면서 다만 비화폰은 암호자재에 해당하고 절차상 보안사고 처리를 위해서는 국가정보원장과 협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니 처장님이 국정원장과 통화하면서 협의를 해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드렸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구체적으로는 생각이 안 나고 대통령 아이디 노출이 됐으니까 새 아이디를 만들어야 되고 보안 사고로 규정을 해야 되는데 보안 권한은 국정원에 있고 그래서 처장님께서 국정원장과 통화를 해주시라 그렇게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예, 14항 물어보겠습니다. 또 이 아까 그 처장님하고 국정원장님하고 통화하는 내용은 못 들었고 나중에 김 본부장으로부터 그 예, 알고 있어라 전달받았습니다. 이러면서 전달을 받았다는 예, 거잖아요. 예. 근데 한번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박종준 처장의 2025년 8월 11일 피의자 신문 조서에 보면 김 본부장이 먼저 홍장원이 대통령과의 비화폰 통화 기록을 언론에 공포하였다. 그래서 대통령의 아이디가 노출되었다. 홍장원이 현재 비화폰을 소지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소재 파악이 안 되고 연락 두절이 되어서 비화폰이 통제 불능 상태이다. 이것은 명백한
보안 사고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보고했다고 하면서 박종준 처장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보고했다고 하면서 홍장원 1차장의 비화폰을 로그아웃하고 대통령 비화폰은 아이디를 교체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했어요. 이 진술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기억이 안 납니다. (15항) 물어보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박종준 아까 그 경호처 처장은 피고인에게 그러니까 국정원장에게 12월 6일 16시 43분경과 16시 49분경 두 차례 전화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통화에서는 박종준 처장이 그 국정원장인 피고인에게 홍장원 비화폰 때문에 간부들이 보고하러 왔다. 홍장원 비화폰이 공개되면서 대통령의 아이디가 노출되고 통신보안상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다. 실무자들의 의견이 홍장원 1차장은 비화폰을 로그아웃하고 대통령님은 비화폰 아이디를 변경해야 한다고 한다. 그래서 홍장원이 해임되었다는 말도 있던데 비화폰 회수가 가능하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고인은 연락이 안 돼서 회수가 불가하다. 그런 취지로 대답한 거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십니까? 네, 전 모르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두 번째 통화에서는 박종준 처장이 우리 실무자들 의견이 보안사고에 해당하니까 홍장원 1차장 단말기는 로그아웃하고 대통령님 단말기는 아이디를 변경해야 한다고 하네요. 그렇게 하면 홍장원 1차장의 비화폰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겁니다. 이렇게 알려줘서 피고인은 알았다 이런 정도로만 통화했다고 기억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시는 게 있습니까? 네,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17항 물어보겠습니다. 이 박종준의 2025년 7월 16일자 진술서를 보면 거기에서도 박종준 처장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홍장원 비화폰은 보안상 매우 위험한 상황이 전개되어서 경호처 본부장, 부장, 실무자들이 공간으로 찾아와 관련 규정에 따라 홍장원 비화폰을 사고폰으로 규정하여 신속히 로그아웃하고 대통령 비화폰 아이디를 교체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건의를 했다. 그래서 본인이 그러니까 처장이 국정원장인 피고인에게 전화를 해서 통제되지 않는 홍장원 비화폰이 회수가 가능한지 문의하였으나 연락 두절로 불가하다는 답을 듣고 실무자의 의견대로 해도 좋다고 이야기하고 이러한 내용을 다시 국정원장에게 전화한 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홍장원 비화폰은 경호처가 사고 판단하고 경호처가 로그아웃 대책을 세워가지고 피고인에게 단지 이를 알려준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아니 아까 증인은 아침에도 그렇고 오전에도 그렇고 아까 방금 전에도 그렇고 이 마치 보안 사고에 관해서는 국정원장의 어떤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제가 그때 기억에 남는 거는 그때 그 보고할 때 그런 식으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하고 있다고 지금 생각을 듭니다. 저는. 예, 알겠습니다. 18항 물어보겠습니다. 어쨌거나 박종준에 대한 보고 후에 경호처 그 군무원하고 또 김 본부장이 지시에 따라서 그 군무원이 유 군무원이 2024년 12월 6일 16시 51분경에 서버의 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인 한 후에 홍장원의 사용자 옆에 사용자 삭제 아이콘을 눌러가지고 로그 아웃을 했는데 그런 사실은 알고 있습니까? 저는 그 상황을 못 본 걸로 기억이 나고, 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 제가 기술적인 의미를 자꾸 물어볼게요.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나중에 질문사항에 나와요. 그러니까 로그 아웃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19항. 김 부장 또 국가보안기술연구소의 이 아무개 또 국정원의 허 아무개 등의 진술을 종합해서 보면 홍장원의 사용자 계정을 관리자가 삭제를 하면 홍장원의 비화폰은 더 이상
그 사용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로는 접속이 안 된다는데 그러한 점에 대해서 증인 알고 있습니까? 제가 기술적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예. 20방 물어보겠습니다. 사용자 계정이 삭제되면 그 위와 같이 동일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는 단말기에서 접속이 차단되기 때문에 단말기 내에 저장되어 있던 통화 기록은 삭제가 아니고 열람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런 내용은 알고 있어요?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21항 물어보겠습니다. 또 관리자 서버에서는 통화 기록이 남지만 서버의 저장 기간이 아까 경호처 같은 경우에는 2일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나면 포렌식을 통해서 기록을 복구하지 않는 한 통화 기록을 확인할 수 없다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도 알고 있나요? 저희는 48시간으로 계속 알고 있었던 것 같고 나중에 제가 알기로는 데이터베이스? 김 부장하고 김 본부장이 따로 이렇게 좀 확인을 해보니 남아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처장님께 한번 보고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부분은 데이터베이스 별도의 그 데이터베이스가 있다. 현재는 제가 잘 기술적으로는 모르고, 모르겠고 예. 그래서 처장님께서 신뢰가 안 간다 너희들 보고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그 나중에 뒤에 됐던 것 같은데 이게 제 기억에 그 당시에는 잘 그 기술적인 부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22항 또 물어보겠습니다. 또 사용자 계정이 삭제된 비아폰 사용자의 상대방, 그러니까 홍정원과 통화했던 뭐 상대방이라든지 그런 상대방은 그 비아폰의 통화 기록이 남지만 직책명이 사라지고 PSS 숫자 조합으로 된 그 상대방의 아이디, 그러니까 사용자 계정이 삭제된 그 사람의 아이디만 보이기 때문에 실제 그 통화 기록 상대방이 사용자 계정이 삭제된 사용자임을 알기 어렵다고 하는데 그런 내용을 알고 있어요. 기술적인 부분은 예. 모르겠습니다. 23항. 한편 경호처의 비아폰 서버 내에는 서버의 모든 접속 기록을 보존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별도로 존재하고 그래서 사용자 계정을 삭제하더라도 그 데이터베이스는 그 데이터베이스의 접속 기록은 삭제되지 않는다는데 그런 내용도 알고 있어요? 기술적인 부분은 잘 모릅니다. 모르겠습니다. 23항. 위와 같은 전문 기술적 의미를 증인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모른다고 그랬는데 박종준 처장은 그런 기술적인 그 의미를 알고 있었을까요? 그 당시? 제가 판단할 부분은 네.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정원장인 피고인은 어땠을까요? 그것도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24항 물어보겠습니다. 피고인은 박종준 처장이 로그아웃 하겠다고만 했고 그걸로 비아폰 통화 기록을 열람할 수 없다거나 경호처 서버의 통화 기록이 48시간마다 삭제된다는 내용 등을 그 경호처로부터 그 설명을 못 들어가지고 홍장원 비아폰의 통화 기록이 영구히 삭제된다는 내용은 알지 못했고 단지 경호처가 홍장원의 보안 누출을 막으려면 로그아웃 한다고만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게 접속을 차단한다는 의미로만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그건 제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 잘 모르겠습니다. 보안사고 처리 규정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물어볼게요. 25항 물어보겠습니다. 경호처 비아폰이 암호자재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 사건 공소장에도 검사 스스로가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암호자재에 해당되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통상 암호 자재에 준해서 관리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26항 또 보안 업무 규정 38조 38조의 2에 따르면 암호자재의 분실, 유출과 같은 보안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지체 없이 사고 일시, 장소 내용 등을 국가정보원에 통보해야 하고 국가정보원이 보안 사고 조사를 거쳐 그 결과를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면 보안 사고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조사 결과와 관련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치 결과를 국정원장에 통보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그 정확한 규정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 추가 신문사항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관련돼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제가 아침에 들었던 내용을 가지고 추가 신문사항을 한 3가지 정도 문항을 만들었는데요.
제가 왜 이 부분을 자꾸 증인한테 물어보냐 하면요. 증인은 계속 뭐 수사기관도 그렇지만 이 보안 사고 여부에 대한 판정 또 어떠한 보안 조치를 해야 되느냐 그런 점에 대해서 마치 국정원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취지로 자꾸 얘기를 해서 그 점 때문에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 추가 신문사항 1항을 물어보겠습니다. 증인은 보안 사고 여부와 보안 조치에 대해서는 국정원장이 이를 승인해 줘야 된다고 그렇게 알았습니까? 그 당시 보고 때 배석했을 때 국정원장 보안 사고로 규정이 돼야 되는데 국정원에서 인정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그래야 조치가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한 걸로 기억이 됐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진술을 했고 그렇게 진술한 겁니다. 그러니까 증인의 얘기는 결국은 보안 사고인지 아닌지 판단 또 어떠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게 다 국정원장이 허락을 해줘야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죠?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들은 거는 보안 조치를 하려면 보안 사고로 규정이 돼야 되는데 보안 사고 규정은 국정원에 있다고 그때 이야기를 그런 식으로 들었기 때문에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던가요? 그 보고자 둘 중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김 부장, 김 본부장 둘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그런 했다? 것 같습니다. 그때 거기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예. 제가 보안 규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좀 켜주시겠습니까? 거기 보안 업무 규정에 보면 먼저 3조를 보시면 보안 책임은 이를 관리하는 사람 및 관계기관의 장이 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3조에 그런 취지로 돼 있죠. 또 38조에 보면 국정원장은 비밀의 누설 또는 분실 등 보안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하여 보안 사고 조사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고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서 보안 사고 조사를 한다고만 돼 있어요. 맞죠? 그리고 38조의 2 보면 이 보안 사고 조사의 결과를 해당 기관의 장에 통보하면 해당 기관의 장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치 결과를 국정원장에 통보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맞죠? 3항 물어보겠습니다. 위 규정에 따르면 그 보안 사고 여부나 보안 조치에 대해서는 국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거나 승인을 해줘야 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 규정이 없는 것 같거든요. 질문 중에 죄송하지만 38조의 4호가 그 누락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시된 자료에 4호도 함께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후의 규정이 제가 준비는 이거 안 되게 진 것 같은데 혹시 검사님은 갖고 계신가요? 지금 출력물은 없고 4호에 그 밖에 제1호부터 3호까지 준하는 사고로서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는 사고가 정해져 있어서 그 부분도 함께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구두로 지금 고지하신 거 놓고선 말씀을 하시죠. 네. 준비는 안 돼 계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그 조항하고는 뭐 관련이 없을 거. 어쨌거나 이 규정의 취지는 보안 사고 여부의 그 이 규정의 취지는 보안 사고 어쨌거나 이 규정의 취지는 보안 사고 여부나 보안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해당 기관의 장이 판단할 영역이고 국정원장은 그런 보안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 그 점에 대해서 사고 원인을 조사한 다음에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이제 그러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조사 결과로서 통보를 해주면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해당 기관의 장이 이렇게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통보해 주는 것과 관련된 규정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신문상에서 나올 텐데요. 어떻습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보고한 게 아니고 저는 보고하는 걸 들었기 때문에 제 기억대로 진술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27항 물어보겠습니다. 반대 신문상으로 돌아와서요.
실무상 이러한 보안사고 처리 규정은 첫 번째는 보통 해당 기관에서 유선 및 서면으로 보안사고를 먼저 신고를 하고, 그다음 두 번째 국정원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공문으로 통보하면 그 해당 기관에서 보안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대해서 징계를 하고 보안 조치를 한 후 다시 국정원에게 보고하는 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국정원의 그 담당자 허모 씨가 그렇게 그 진술한 부분이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그 부분도 제가 그 협의하거나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28항 물어보겠습니다. 다만 이제 비아폰의 경우는 조금 다르게 처리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아폰은 워낙에 이제 전화기 같은 거라 분실이나 뭐 그런 우려가 많으니까 그 비아폰 같은 건 조금 다른데 일반 등급의 암호자재에 해당되다 보니까 국정원에서 직접 사고 조사, 그러니까 사고 조사는 사고 원인 조사를 말하는 거예요. 사고 조사를 하지는 않고 문제가 있으면 그냥 통보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하고 있다는데 알고 그 있었습니까? 부분도 제가 네. 해당 담당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29항 물어보겠습니다. 또한 보안 업무 규정 제23조는 비밀의 일부 또는 전부나 암호자재에 대해서는 모사, 타자, 인쇄, 조각, 녹음, 촬영, 인화, 확대 등 그 원형을 재현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이 되는데 알고 있습니까? 그 부분도 제가 담당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규정의 취지는 뭐냐 하면 암호자재에 대해서 촬영하면 안 된다.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 취지에 제가 30항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 홍장원의 비아폰이 대통령과의 통화 기록 및 대통령의 아이디와 함께 그 화면이 촬영이 돼서 언론에 공개되었다면 이는 암호자재인 비아폰의 분실 여부를 떠나서 암호자재의 촬영 등으로 암호자재가 유출된 거로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건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31항 또 물어보겠습니다. 또 비아폰의 사용자 아이디, 지책명, 통화 내역은 비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지만 암호자재인 비아폰을 누가 보유하고 누구와 누구가 언제 소통했다는 사실은 2급 내지 3급 비밀에 해당된다는 그러한 의견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32항 이를 위해서 경호처가 국정원의 통보를 받고 자체적으로 이를 보안사고로 규정하고 추가적인 보안 누출의 위험을 막기 위해서 홍장원의 접속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서 사용자 계정을 삭제, 그러니까 로그아웃과 같은 의미인데 로그아웃한 것은 보안 규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로 보인단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제가 그 실무 담당자가 아니고 그 협의를 진행한 사람이 아니라서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34항 물어보겠습니다. 더군다나 경호처장이 국정원장인 피고인에게 2차례 통화를 했을 당시 홍장원은 실제로도 국회 정보의 참석을 빌미로 무단으로 국가정보원을 이탈을 했고 그 후에 전화도 안 받고 국가정보원으로 복귀하지도 아니한 상황이었고 경호처가 16시 49분경 로그아웃을 하겠다고 했을 때도 여전히 홍장원의 비아폰이 회수되지 아니한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 홍장원의 비아폰은 18시 47분경 인사혁신처로부터 홍장원의 면직 명령을 유선상 통보, 그러니까 공문으로는 19시 38분경에 수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선상 통보 받음에 따라서 22시 45분경 회수 조치가 됐는데 그런 상황에서 피고인이, 그러니까 국정원장인 피고인이 홍장원 비아폰에 대한 필요한 조치 의무는 경호처의 소관 사항이므로 경호처가 로그아웃 하겠다 이렇게 한 것을 반대하지 않은 것이 뭐 어떤 규정을 위반한 것이 되는 겁니까? 제가 전화를 한 것도 아니고 제가 판단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언급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신문상에는 좀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증인이
그 이 부분을 아까 김 부장하고 김 본부장이 보고를 하겠다. 그래서 보고서를 만들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것과 관련돼서 보고서까지는 필요 없고 신문 기사를 가지고 와서 보고를 하라. 이렇게 했다고 했죠. 그걸 기억을 못 한다고 그랬나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난다고 네. 했습니다. 근데 증인도 어쨌거나 신문 기사만 가지고 두 사람이 와서 보고를 한 건 맞죠? 따로 문서는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라 그러면 그 당시에 보안 사고나 보안 위기의 내용이 상당히 응급하다거나 긴급한 사정이 있었던 건 아닌가요? 제가 판단할 건 아니고 뭐 제가 알기로는 국정원에서 먼저 연락이 왔고 그래서 그 필요하다고 저한테 보고가 필요하다고 전화가 와서 저 보고를 잡아준 겁니다. 아니 그럼 국정원에 또 어떤 연락이 왔다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은 모르고. 자, 이제 증인의 진술과 관련돼서 물어보겠습니다. 증인은 기술적인 의미에 대해서 또 법규에 대해서 계속 물어봤는데 잘 알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죠? 자, 30사항 물어보겠습니다. 증인은 당시 그때 홍장원 비화폰 삭제와 관련돼서 보고하고 그럴 당시에 김 본부장이 정보자관 처장님이 국정원장과 통화했고 홍장원이가 전화도 안 되고 잠적 상태래 연락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보안사고로 규정이 됐어. 보안사고로 해서 보안조치하기로 협의가 됐어. 그렇게 알고 있어. 라는 취지의 결과를 알려줬다고 했죠. 예. 그 말을 듣고 증인이 웃었는데 그 이유는 홍장원이 차관급인데 전화가 안 된다고 보안사고가 맞나? 또 보안조치라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했죠. 예. 그리고 오전에는 재판장님께서 물어봤는데 차관급이라 전화가 안 된다는 게 뭐 일반적으로 차관급이면 전화가 될 텐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잠정적이라도 뭐 전화가 안 된 건데 그런 걸로 보안 조치하는 게 맞냐? 뭐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진술하신 거 맞죠? 제가 경황이 없어서 그때 제가 재판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정확히 그 당시에는 일시적으로라도 통화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예. 그런다고 해서 보안 조치를 하는 게 맞냐? 이렇게 생각이 들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맞습니까? 제 취지는 차관급인데 전화가 좀 안 된다고 이렇게 조치하는 게 맞나? 그 취지에서 그 선상에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30번 물어보겠습니다. 홍장원의 비화폰이 대통령과의 통화 기록 화면과 함께 노출이 되었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암호자재 유출로서 보안 사고에 해당하고 또 추가 보안 노출을 막기 위해서 당시까지 회수가 안 되고 있는 홍장원 비화폰의 사용자 계정을 로그아웃한 게 틀린 겁니까? 그거는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36항 물어보겠습니다. 또 실무자인 김 그 본부장이 경호처장 보좌관인 증인에게 그거를 보고하거나 설명해 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그런 내용을 굳이 뭐 알려주거나 이렇게 설명해 줄 의무가 있습니까? 물어보지 않는 한 설명해 줄 의미는 없을 없죠. 것 같습니다. 또 경호처장 외 증인의 제가 하에서 보안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다시 그러니까 경호처장으로부터 재가를 받는 거 외에 굳이 증인으로부터 그런 걸 알려주고 또 뭐 재가를 받아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건 아니죠? 그건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데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국정원장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보고를 받은 걸 기억했기 때문에 제가 진술을 한 겁니다. 예, 37항 물어보겠습니다. 증인은 또 그 진술 조서에 보면 불충스러운 말씀이지만 박종준 처장이 기관장으로서 총괄하여 비화폰을 삭제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조태용 원장도 박종준 처장과 통화로 협의를 하였는데 홍장원이 잠적해서 보안사고로 규정한다는 납득할 수 없는 사유를 만들어 삭제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맞죠? 예. 그 잠적해서 보안사고로 규정한다는 납득할 수 없는 사유를 누가 만들었다는 겁니까?
그건- 국정원장이 만들었다는 그건 겁니까? 제가 개인적인 거기도 생각합니다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을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김 본부장하고 김 부장은 계속해서 박종준의 지시에 따르기는 했지만 증인이 또 어떻게 했냐면 그 김 본부장하고 김 부장은 박종준의 지시에 따르기는 했지만 실제 단말기 내 통화 기록 삭제 행위를 한 사람들로서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렇게 진술을 했어요. 맞죠? 그렇습니다. 보안 업무 처리 규정이 국정원장으로부터는 필요한 조치를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아까 그 두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까? 제 그 김- 기억에 그때 당시에 그런 식으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제가 기억이 났고 그래서 그렇게 진술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예, 38항은 아까 물어봐서 생략하겠습니다. 39항 물어보겠습니다. 또 보안사고로 규정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암호자재인 비아폰이 사진 촬영으로 그 통화 기록과 함께 노출되었다면 암호자재 유출에 해당하는 보안사고가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전화 통화가 안 됐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안 된다고 아마 그렇게 진술한 것으로 하는데 맞는지 한번. 예, 이상입니다. 다른 변호인 한번 추가로 물어보세요. 한 가지만 더 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변호사님이 이제 보안 업무 규정을 이제 물어보셨잖아요. 근데 보안 업무 규정 밑에 또 보안 업무 규정 시행 규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혹시 아시나 싶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보안 업무 규정 시행 규칙 제8조에 따르면 각급 기관의 사항은 암호자재를 오인, 소각, 소실, 분실 또는 누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통신망을 통해 소속 중앙행정부의 장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 알리고 다음 각각의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그에 되어 있고 사고 실심의 장소, 암호자재의 명칭, 수량 및 등록번호, 사고 경위, 사고자 및 관계자의 인적사항, 사고자의 관계에 대한 조치 결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2항은 국가정보원장은 암호자재가 분실 또는 누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암호자재 사용을 즉시 중지하거나 해당 암호자재 회수 또는 파기 등 보안 대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을 지원하며 분실 또는 누설의 경위를 조사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증인이 들으시기로는 이것이 보안사고에 해당되는지에 관해서 국가정보원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이렇게 들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까 그 우리 변호인이 말씀하신 보안 업무 규정에도 국가정보원장 승인이 없고 더더구나 이 시행 규칙에 따르면 이런 문제 암호자재가 누설돼 이건 비아폰이 암호자재 아닙니까 그죠? 그 누설됐으면 그걸 바로 알려야 돼요 국가정보원장한테. 그 다음에 사고자 및 관계자에 대한 조치 결과 무슨 조치를 해야 되는 건데 그것도 이 관련 기관이 각급 기관의 장이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조문대로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그 암호자재인 비아폰이 누설이 됐으면 이 관할하는 경호처의 장이 이런 조치 결과를 바로 국가정보원장한테 알려야 되는 거고 그 2항에 보면은 국가정보원장은 이런 것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정보원장이 그걸 승인한다든지 또는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하도록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이 법령상 혹시 이런 거 아세요?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인들은 다 물어보신 건가? 예, 예. 남인중 변호사입니다. 그 몇 가지만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증인 경호처에 근무를 몇 년 하셨죠? 2002년부터 해서 한 24년. 한 24, 5년 되셨네요. 보안 업무 규정을 전혀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정말 내용을 모르시는 게 맞습니까? 예, 보안 쪽으로는 제가 근무를 안 해봐가지고 정확하게 그 보안 업무 내규 규정이라든지 이런 건 제가 잘 모릅니다.
그 아까 진술하신 내용 중에 박종준 처장이 조태용 국정원장과 통화하기 전에 보고하는 장면, 예. 김 본부장과 예, 예. 김 부장이 예, 보고하는 장면에서 증인이 기억하기로는 대통령의 아이디를 교체해야 된다. 그 새로 아이디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기존 걸 지우고 새로 만드는. 지우는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고 네, 기존 아이디가 노출이 돼서 네, 새로운 아이디를 만들어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한 걸 기억하시죠? 예, 예, 예. 그리고 박종준 처장도 그런 보고를 받고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됐잖아요. 보고를 받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보고를 받으시고 노출이 됐고 새 아이디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랬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보안 사고로 인정이 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정원장하고 통화를 해주십시오. 그런 식으로 이제 보고를 했을 걸로 기억납니다. 네. 그 당시에 홍장원 비하폰에 대해서는 보고를 하는 걸 증인은 정말 기억을 못 하십니까? 예, 그 당시에 홍장원 차장 폰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왜냐하면 그 두 담당자들은 예, 예, 지금 대통령 비하폰이 노출된 게 예. 홍장원 비하폰이 화면이 공개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대통령 비하폰과 예. 홍장원 비하폰이 지금 둘 다 노출돼 있는 거거든요. 어, 하나만 보고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제가 기억하는 것은 홍장원 차장이 국회에서 통화 내역을 이렇게 노출했는데 언론에 노출을 했는데 대통령 아이디가 노출이 됐다. 근데 그 다른 그 비하폰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서 그걸 설치를 해서 이렇게 전화 통화가 할 수 있다. 연결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다른 아이디를 만드는 보안 조치를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설명을 들었던 걸로 기억하고 홍장원 차장 폰은 그 당시에는 제가 그 앞부분에서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대통령 비하폰 아이디 변경이라고 하겠습니다. 아이디를 바꾼다. 그거에 대해서 경호처가 조태용 국정원장과 통화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논의를 하고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보안 사고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국정원의 확인을 받으려고 전화를 하는 거 아닙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면 네. 국정원으로부터 이걸 아이디를 교체해라 또는 뭐 이렇게 지시를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억나는 거는 아이디 노출됐고 새 아이디를 새로운 아이디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 부분까지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잘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 경호처장이 경호처 소관 비하폰에 대해서 어떤 아이디 교체나 사용자 계정 삭제나 로그아웃이나 이런 조치를 취하기 전에 국정원으로부터 보안 사고인지는 확인을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죠. 제가 기억하는 걸로는 네. 국정원에서 보안 사고를 인정을 해줘야 네. 조치를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전화 통화를 해달라. 네. 예,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조치라는 건 경호처가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보안 사고라고 확인을 그거는 받으면 제가 김 부장이나 뭐 이런 분이 담당자가 아니고 협의를 어떻게 했는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담당자는 아니지만 증인이 당시 보고 기억하는 거는 국정원장하고 통화하기 전에 대통령 아이디를 교체한다, 변경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 필요하다. 예, 필요하다. 새 아이디를 만들어 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안 사고로 인정이 돼야 되고 그래서 전화 통화를 해달라. 예, 그 부분이 기억납니다. 대통령 아이디 교체와 관련해서 검토와 보고가 있었던 것을 받고 기억한다. 예, 예. 홍장원에 대해서는 기억을 못하지만 예, 예. 홍장원에 대해서도 그런 보고가 있었는데 증인이 못 보거나 기억을 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변호사님 제주신 예, 제주신문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증인
그 비화폰 아이디가 노출된 것은 언론에 노출된 것은 대통령의 아이디이지 홍장원 차장의 아이디는 노출되지 않았던 사실 알고 있나요? 예, 저 저기 조사 받을 때도 그렇고 네. 거기 화면상으로 제 기억에도 대통령 아이디만 노출된 걸로. 예. 그리고 대통령 아이디를 언론에 노출한 주체도 홍장원 차장 본인이 아니라 김병기 정보위 위원이었던 사실 증인 혹시 아시는가요?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홍장원 1차장이 자신의 보좌관과는 계속 연락이 됐고 경질이 확정되니까 비화폰이 바로 1차장 비화폰이 바로 반환된 사실 혹시 증인 알고 계세요?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경호처가 관리하는 비화폰이 국정원에서 개발된 사실 증인은 알고 계십니까? 국정원 주도로 개발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증거 기록 로마자 3번 순번 445번 증인에 대한 진술 조서 중 12쪽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그 방금 말씀드렸듯이 비화폰 아이디가 노출된 건 대통령의 아이디이고 홍장원 차장의 아이디는 아니라는 걸 알고 계셨다고 진술하셨는데요. 그래서 13쪽입니다. 수사기관의 이런 질문, 언론에 노출된 것은 대통령의 아이디인데 홍장원에 대한 보안 조치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증인께서 답한 이유가 이렇게 답하셨어요. 제가 생각해도 대통령의 아이디가 노출이 됐고 홍장원의 아이디는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홍장원에 대한 보안 조치를 할 명분으로 연락이 안 돼서 잠적됐다라는 명분을 찾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라는 말씀하셨던 이유가 노출된 게 홍장원 차장의 아이디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 맞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언론에 노출한 주체가 홍장원 차장 본인이 아니라 김병기 위원이었던 사실까지는 모르셨고요. 언론을 통해서 봤을 수도 있는데 제가 네. 기억은 지금은 그게 김병기 의원이 했는지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그 홍장원 1차장이 보좌관과 계속 연락이 됐는지 그 실제로 뭐 국정원 측에서 홍장원 차장의 비화폰을 회수하려는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증인은 모르시죠.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 정보를 가진 상태에서 증인께서 는 김 본부장의 발언이 이해가 안 되셨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이와 같이 진술하셨던 것으로 확인되는데 맞는지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12쪽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홍장원이 차관급 인사인데 전화가 안 된다고 보안사고로 규정되는 게 맞냐? 보안 조치를 하는 것이 적절하냐? 맞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돼서 납득이 안 돼서 웃었다라고 진술하셨던 게 맞아요?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증인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 그 당시에 김 부장과 김 본부장이 경호처장에게 보고를 하는 내용 본인이 들은 거는 예, 대통령 아이디가 노출돼서 새로운 아이디를 만들어서 드리는 게 필요하다라는 예, 얘기 들은 거 명백히 기억나고 예, 그렇습니다. 그 보고 과정에서 홍장원 차장의 비화폰 처리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보고가 됐었는지 여부 또는 예. 어떤 내용의 보고가 있었는지 예. 그거에 대한 것은 증인은 지금 기억이 없으시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리고 나서 이게 지금 보안 사고 처리를 위해서 통화가 필요하다 국정원장하고 처장이 예, 그러면 그 통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지금 증인 기억으로는 대통령의 아이디 노출된 것과 관련해서 예, 그 부분을 보안 사고로 처리하기 위해서 예, 예. 국정원장하고 통화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예, 취지로 보고가 됐던 게 지금 증인이 기억하시는 그렇습니다. 바고 국정원장하고 경호처장이 통화를 시작한 거는 증인도 목격해서 알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다만 통화했던 내용은 본인이 직접 듣지 못해서 알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잠깐 자리를 비우고 들어왔더니 김 본부장인지 김 부장인지가 통화를 하셨고 경호처장이 그 처리 결과에 대해서 뭐 결국은 그 홍장원 그 비화폰도 뭐 저기 보안 사고로 처리를 하기로 해서 뭐 결국은 로그아웃하기로 했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그러니까 그 통화한 이후에는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보고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경호처장이 국정원장에서 국정원장과 그 자리에 통화를 한 다음에 그 자리에서 하여간 논의될 때 홍장원 비화폰에 대해서 예. 일단은 그 로그아웃을 하기로 결정이 됐다. 그것까지도 다 본인이 그건 그 당시에 들었던 거고 그건 지금 기억이 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홍장원 차장도 연락이 안 돼서 보안 사고로 규정이 됐고 그래서 보안 조치를 하기로 됐다. 그렇게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장님 그게 한 지금- 가지만. 잠시만. 증인 그러니까 그 당시에 거기까지 얘기 듣고
이게 지금 차장급인 사람한테 뭐 이렇게 잠적했다고 보안 사고 처리하는 건 조금 이상하다는 취지의 생각도 그 당시에 들었다는 그렇습니다. 그거 듣고 말씀이시고. 단순히 연락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사실은 앞부분에서 지금 증인이 기억하시는 거 기준으로 보면 대통령의 아이디 노출에 대해서 보고가 좀 활발하게 됐고 본인이 그것만 기억이 나는데 예, 국정원장하고 통화를 하고 났더니 그 홍장원 차장의 폰까지 예, 예. 처리하는 게 뭐 정리가 돼서 그 부분을 예. 그 보고자가 증인한테도 전달을 해줬다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 당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특별히 이게 왜 홍장원 폰까지 여기서 이렇게 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어요? 그 당시에 딱히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 폰 아이디를 조치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었고 갔다 왔더니만 그 홍장원 차장 연락이 안 되고 그래서 한다. 그래서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었던 걸로 기억이 나고 그래서 왜 약간 좀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상태였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질문 아까 누가 제가 예, 한 가지만 예. 이제 아까 재판장님 신문에 이어가지고 제가 물어볼게요. 아까 그 검사님의 그 제주 신문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 언론에 노출된 건 이제 대통령님의 아이디 뿐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홍장원에 대해서 그러면 왜 그 홍장원 비어폰에 대해서도 조치를 한 이유가 뭐냐? 그 부분인데요. 그 대통령에 대한 경호처 비어폰만 조치를 하면 되는데 홍장원 비어폰까지는 굳이 조치할 필요가 없었다 그렇게 증인은 생각하신다는 겁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차관급인데 연락이 안 된다는 걸 그때 제가 듣기로는 연락이 안 돼서 하기로 했다고 들었기 때문에 단순히 차관급인데 연락이 안 된다는 거는 약간 과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연락이 안 된다는 것도 이미 다 경호처에서 내부적으로 예, 그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박종준 처장한테 보고를 했어요. 그 김 본부장하고 예, 김 과장의 피의자 신문조서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굳이 그 경호처장하고 국정원장인 피고인하고 통화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런 얘기가 나온 게 아니에요. 제가 통화를 한 입장이 아니고 제가 그 부분은 그 설명 들을 때 그 부분은 제가 아까도 똑같은 내용을 계속 말씀드리는데 계속 똑같은 입장입니다. 저도. 그게 혹시 홍장원의 비아폰 화면이 노출됨으로써 대통령님의 아이디가 노출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홍장원의 비아폰을 접속 차단을 시켜놓지 않으면 또 노출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또 노출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긴급하게 필요한 조치를 경호처에서 취한 거 아니에요? 제가 그 실무 담당자도 아니고 제가 그걸 판단할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 물어보셨네. 검사님도 뭐 추가로 더 물어보실 건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 예. 증인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가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저희 하고요. 그다음에 변호사님들 혹시 그 증거 기록 목록 1권에 279, 280번이 혹시 열람이 다 되신 건가요? 예, 그 부분 이제 저희가 받았습니다. 예. 받아서 뭐 증거 다 동의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거는 이게 지금 약간 표시가 그런데 279번, 280번 각 통화 내역에 대해서 지금 확인하셨고 번이 동의하셔서 그럼 279번, 280번도 저희 채택한 걸로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거기 위에 278번 수사협조 요청 공문 뭐 그것도 특별히 부동의하시는 건 아니시죠? 예, 아닙니다. 예. 예. 그럼 278번까지 다 동의해서 채택한 걸로 정리해 놓겠습니다. 278, 279, 280번 다 지금 동의돼서 이번 기일에 채택됐고요. 그렇게 정리가 됐고 그러면은 저희가 오늘까지 예정됐던 증인 신문은 다 소화가 됐고요. 3월 16일 월요일 날 이모 국정원 보좌관하고 그다음에 홍장원 차장하고 오후에 그렇게 오전 오후 각각 그 소환해서 증인 신문 하고요. 그리고
23일 날 허모 담당관 윤모 보안처장, 그리고 3월 30일 오전에 김모 조정실장까지 그렇게 증인신문하면 일단 검찰 측에서 1차로 신청한 증인은 다 정리가 되는 것 같고요. 검사님 혹시 뭐 그 외에 추가로 더 신청하시거나 하실 분들 계신가요? 증인 조사와 관련해서? 저희 피고인 신문 여부는 뭐 지금 좀 검토 중에 있고 예. 다만 종전기일에 이제 변호인 측 요청으로 그 기일외로 추가 증거 신청해 드렸는데 아직 열람 등사는 안 해가셨 추가 증거가 있습니다. 예. 예, 그거 좀 설명을 드리면 예. 그 증거 목록은 제출드린 바와 같고 그 목록에 기재된 입증 취지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 그 관련 사건 판결문이나 결정문들은 그 2월 25일부터 열람 등사 준비돼 있어서 등사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이제 2025 고합 129 판결이 이제 추가 증거 목록 순번 5번으로 있는데요. 증거 목록 로마자 4번에 5번. 이 부분은 진난 기일에서 진술했던 여인영 사령관 진술 관련해서 홍장원 전 차장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입증 취지로 판결문 제출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인들께서 판결문이니까 그 증거 동의 여부 말씀해 주시면 저희 추가로 입증 계획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는 한번 다음 주 전까지 한번 네. 보시고요. 네. 아마 지금 검사님 설명에 따르면 추가 증거로 제출되는 게 이제 관련 사건들 판결문이나 뭐 기타 거기 등에서 나왔던 증인신문 조서나 뭐 이런 것들. 예, 그 관련 재판에서 김 부장, 김 본부장 증인신문 녹취서 있어서 그것도 추가 증거로 예. 신청했었습니다. 관련 예. 사건 증인신문 녹취록하고 그다음에 관련 판결문들 지금 추가 네. 증거로 정리해놓고 열람 등사 준비를 마치셨다는 거니까요. 그거는 좀 가능하시면 네. 다음 기일 전까지 빨리 한번 확인하셔서 네. 열람 등사 하시고 그거에 대한 의견은 16일 날 저희 진행할 때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럼 주초에 가서 예, 그리고 오늘 이제 그 관련 피고인 박종준 사건에서 증인신문 조서 오늘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는 확보되는 대로 추가 증거 그러시죠. 제출하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거기까지 그건 뭐 다음 주까지 되면 가장 좋고 만약에 뭐 저희 재판부에서 그 부분 녹취록 준비가 조금 늦어지거나 하더라도 3월 23일 그 예. 기일 전까지는 다 확인하시고 의견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알겠습니다.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계획상으로는 일단 검찰에서 신청하신 증인들은 3월 30일 오전 그 김조정 실장까지 하면 대부분 소화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날 오후에 증거 체부하고 기타 이제 뭐 필요한 CCTV나 등을 포함해서 추가적인 증거 조사할 부분, 그게 뭐 서증이 됐던 영상이 됐던 음성이 됐던 뭐 그 오후에 좀 기일을 갖고 조사를 할 테니까 그거는 뭐 검찰 측에서는 특검 측에서 특검 측대로 강조하시고 싶은 증거 위주로 증거 조사할 수 있도록 좀 정리를 해주시고 변호인 측에서도 특검 측 제출 증거 중에 특별히 법정에서 직접 같이 증거 조사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시면 그 부분 조금 추리셔서 준비를 좀 사전에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길 오후에 가능하면 3월 30일 오후에 나머지 뭐 서증 조사나 영상 조사 등 필요한 부분 정리하고 그리고 시간이 좀 괜찮을 것 같으면 아마 그날 그렇게 해서 한 1시간, 1시간 반씩 양측 증거 조사하고 뭐 필요하다고 중간에 이제 그거 좀 검찰에서 의견을 주셔야 되겠지만 피고인 신문 하시게 되면 그날 오후에 3월 30일 오후에 피고인 신문까지 소화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특검에서도 한번 쭉 좀 한번 정리를 하셔가지고 피고인 신문 시간이나 하는 시기 등 관련해서 네. 다음 기일이나 뭐 정도 해서 의견을 주시고요. 네. 변호인께서도 그거에 맞춰서 좀 준비를 하셔서 가능하면 3월 30일 오후에는 증거조사 등은 다 마치고 최후 변론 기일을 그 다음에 한번 한 기일만 짧게 갖고 정리를 하면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뭐 피고인은 사실은 그 관련된 범위가 조금 더 넓어서 그렇긴 한데 지금 박종준 피고인 사건 1657호 사건은 아마 4월 2일 날 오후에 진행하면 변론 종결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사건도 가능하면 4월 2일 전후에서
정리를 하면 어떨까 싶고요. 그렇게 되면 4월 2일 오전에 뭐 한 10시 20분 내지 반부터 시작해서 최후 변론 하실 수 있는 기회 드리고 그때 변론 종결할 수도 있고, 근데 그게 3월 30일 날 저희가 진행을 해보고 혹시 조금 뭐 정리할 게 많이 남거나 그렇게 되면 뭐 4월 2일 하고 뭐 4월 7일 4월 2일이나 4월 6일 7일 뭐 이 정도의 기일을 한 번 더 잡아서 또 진행할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계획으로는 4월 30일 오후에 웬만한 거는 피고인 신문 포함해서 다 정리를 하고요. 4월 2일 오전에 뭐 양측에서 한 40분 정도씩 최후 변론 하실 수 있는 시간 드리고 최후 변론 듣고 종결하고 그 정도 일정이 지금 재판부에서 생각할 때는 가장 바람직한 일정 같으니까요. 근데 그렇게 되면 3월 30일 날 전체적인 증거조사나 피고인 신문 마치고 4월 2일까지 그렇게 기간이 여유 있게 저희가 시간 드리는 건 아니라서 그 부분은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거나 아니면 조금 준비에 어려움이 있으시면 그 다음 길이나 뭐 3월 23일에 그 진행과 관련된 의견을 한번 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시간을 좀 다시 한번 조정을 해볼게요. 그 외에 혹시 뭐 더 진행과 관련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특별한 건 없습니다. 예. 검사님,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통화 내역 CD라든지 그 국정원 CCTV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 그 3월 30일 증거조사 나머지 증거조사 할 때 네. 일부 이제 그 조사가 돼야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네네. 부분 염두에 주시고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변호인께서는 지금 검사님 말씀하신 그 추가 증거에 대한 부분 열람 좀 서둘러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재판 마치고요. 3월 16일 오전 10시에 이 법정에서 다시 뵐게요. 예. 오늘 재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